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수업은 아니고 제가 퀴즈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성적에 들어가진 않는데 이거는 지난 학기에 중간 시험 문제를 제가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풀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를 만들게 됐어요. 네, 바로 시작할 거고 예전 영상들은 다 문제별로 동영상을 잘랐는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한꺼번에 한 영상으로 그냥 쭉 통으로 만들게요. 바로 일단 시작을 하면 좀 크게 할까요? 음, 여러분들은 우리 주차학습에 보시면 5주차에 가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러분들 성적에 들어가진 않지만, 아무래도 공부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 올려놓은 거죠. 그죠?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이거는 우리 킬로미터랑 마일 문제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그냥, 제가 사실 뭐, 단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일단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와 센티미터 하고 인치는 선형이죠. 마찬가지로 킬로미터와 마일처럼 만약에 센치를 두 배로 늘리면 인치도 두 배. 그죠?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선형. 우리는 선형 관계인 공식은 y는 ax를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0cm는 0인치 당연한 거고 10cm는 3.93인치래요. 그죠? 저도 몰랐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찾아보면서 해갖고 아무튼 이렇다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우리가 이 y는 ax에서 a의 값을 알기 위해 임의의 값을 넣어보고 그죠? 임의의 값을 넣어보고 뭐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시행착오를 거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답을 볼까요? 답이 뭐 잘못된 것도 있을 텐데, 일단 오차 그죠? 일단 임의의 값을 넣어보고 오차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법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끔 반복하고 옆에 괄호 열고 영어 이렇게 써도 되는데 뭐 그렇게 쓰셔도 돼요. 다. 네. 음, 그렇습니다. 답을 좀 적어가면서 할까 우리 그죠?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1번에 1번에 1번. 이거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1번의 정답은 오차. 오차. 2번은 반복.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네요. 그죠? 다음 문제. 위의 문제에서 만약에 A에 0.5를 대입한다면 오차는 몇일까요? A에다가 0.5를 넣었어요. 그럼 10 곱하기 0.5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정답은 뭐예요? 3.93 마이너스 10. 잠깐만요. 계산기를 켜야 되는데. 일단 A에다가 0.5를 대입한다면 오차는 몇일까요? 여기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처음에 0.5, 0.5 곱하기 뭐였죠? 10 넣으면은 5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표값은 목표값이라고 할까요? 일단 네. 3.93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3.93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1.07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07. 잠시만요. 제가 느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자면서 들으세요. 네, 아니면 답만 나중에. 첫 번째는 마이너스 1.7. 하다가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2번. 2번 문제는 뭐야? 만약에 0.4를 대입한다면 뭐예요? 0.4. 아, 귀찮게 하네, 문제가. 음, 문제가 별로 좋지 않군요. 3.93 마이너스 4겠죠.
볼까? 3.93 마이너스 4죠. 4는 마이너스 0.07. 잠시만요. 계산기. 마이너스 0.07.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0.07.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3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답을 써드리는 게. 음. 그래도 나중에 한꺼번에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 나름 저 열심히 하려고. 마이너스 0.07. 0.3을 대입한다면 3이죠. 그러면은, 아유, 귀찮아. 아,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귀찮죠? 더 깔끔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3.93. 3.93 마이너스 3. 그럼 좀 띄워. 3.93 마이너스 3은 0.93. 0.93. 0.93입니다. 이런 경우 목표값을 지나쳤습니다. 이것을 오버슈팅이라고 부릅니다. 4번 오버슈팅. 정답에 근데 가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당연히 상관없지.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표기할 때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정답을 미리 설정을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답이 잘못된 거. 아무튼 오버슈팅 이거 두 개를 다 정답으로 설정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틀린 문제라고 자동 채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 띄고 버슈팅 뭐 이래도 사실 맞는 거죠. 뭐 스페이스바 잘못 눌러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채점을 해보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된 경우는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다음 문제 위에서 3번 위에서 직전 시도를 거울 삼아 A의 값을 조정해 가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검색이다. 결과값, 계산값, 출력값, 예측값 다 돼요. 결과라고 할까요? 일단 1번 결과, 출력, 또 뭐였지? 예상, 뭐 등등 그죠? 등등. 다음 문제 2번 값이 목표값에 목표, 실제 이 정도 등등 3번 목표값에 접근하게 되면 즉 뭘까요? C는 뭘 것 같아요? 오차죠. 그러면 사실 정답이 오차가 제일 많습니다. 오차라는 단어가 아니면 오버슈팅.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다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다 오차로 찍으세요. 네. 다음 문제 뭐를 방지하기 위해 오버슈팅이죠. 또 4번 4는 오버슈팅 이렇게 4번 단위를 어떻게 변환해야 할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를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선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맞죠? 저도 제가 선형함수 이거 다 정답이에요. 1번 선형. 다음 2번 모델. 모델을 정교화해 나가는 방법은 그죠? 모델을 정교화해 나가는 방법은 오차의 기초에 매개변수 값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델 오차의 기초에 매개변수. 근데 여기서는 봐요. B가 뭐였지? 모델이었죠. 모델 오차 4번은 매개 변수 또는 기울기 또는 뭐 등등 뭐 해당 문제에 따라서 근데 매개 변수가 우리 뒤에 신경망에서는 가중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다음 문제 5번. 5번. 예측자 또는 분류자에게 실제 값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예제 데이터를 뭐 학습 데이터라고 부르죠. 트레이닝 데이터, 뭐 학습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이렇게 한걸로 정답을 해야겠다. 학습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번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학습 데이터. 오늘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해놓고 다음 문제. 수업에서 우리는 분류자가 무당벌레 크기가 3일 때 3.0, 1.0일 때 목표값을 1.1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직선이 이 지점 1.0을 이 지점 위쪽이죠. 위쪽으로 지나가길 바랍니다. 사이숏 이제 없애진다고 뭐 했던 말이 있던데 1번이죠. 1번은 위쪽 위쪽으로 지나가길 바랍니다. 무당벌레들이 직선의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래쪽. 답을 쓰기에 급급해서 설명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문제. 직선은 무당벌레와 애벌레 간의 분류선. 그죠? 분할선. 분류자, 분할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직선이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벌레 사이에 위치하는 게 목적이죠. 사실 그 벌레를 그냥 지나가도록 목표값을 잡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차피 학습을 하다가.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 개념을 좀 더 잘 잡기 위해서 위쪽으로 잡았어요. 네, 그거는 본인이 설정하기 나름이죠.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값을 1.1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직선이 그 해당 그 벌레 위쪽으로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무당벌레는 그 직선의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또 애벌레라고 만약에 예를 바꾸면 애벌레 아래쪽을 지나가야겠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 보시면 바로 알 거예요. 분할선이 만약에 y에 대해 목표값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건 학습률이 없을 때 얘기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 예제에 대해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간다면 최종적으로는 그저 마지막 학습 데이터에 맞춰진 맞죠? 마지막 다음은 업데이트죠. 업데이트 결과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 말을 어떻게 외우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우리 수업 자료에 있는 거 제가 그냥 긁어서 문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료 보면서 컨트롤 F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마지, 마지막 2번은 업데이트. 업데이트라는 거는 좀 문제가 조금 그고 다시 말해 마지막 데이터에 기반한 업데이트 이전이겠죠. 이전에 수행했던 전에 그러니까는 학습 데이터 마지막에 이전에 수행했던 학습에 기반한 이것도 그냥 수업 내용에 있는 거 긁은 겁니다. 학습. 네, 다음 문제 그렇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챗GPT를 써도 되냐 하는데 챗GPT 쓰셔도 돼요. 네, 다음 문제. 이건 좀 귀찮은데 제가 여기다가 메모 일단 이걸 끊고 계산을 먼저 해놓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일단 잠시만요. 풀이를 마쳤습니다. 제가 풀면서 근데 자꾸 제가 아우 귀찮아 이런 얘기는 제가 이거를 풀이를 하기 귀찮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참 귀찮은 문제구나. 제가 내면서도 항상 네, 그런 거지. 이걸 제가 요 영상을 만드는 거 풀이를 한다는 걸 귀찮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안 그랬으면 뭐 만들지도 않고 답만 올렸겠죠. 그죠? 일단 여기서 보니까 오타가 있었는데 뉴데이터 1을 통해 얻은 오차는 뭐 뉴데이터 1이 아니고 이건 2예요, 여러분. 이거 오차였습니다. 죄송해요.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요 두 개의 무당벌레랑 애벌레 요 두 마리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뒤에 한 마리 더 추가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했잖아요. 여기서는 두 마리가 추가가 된 거고 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나온 기울기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거, 또 그러면은 기울기가 바뀌겠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거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학습 데이터들을 통해 케이스 2까지, 케이스 2까지, 여기까지, 요 두 마리, 두 번째 애벌레까지 해서 나온 업데이트가 1이라고 일단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왔었죠. 근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1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1, 여기서 요거죠, 요거 1. 그리고 학습률은 이번엔 0.4예요. 그리고 새로운 뉴데이터 1의 목표 길이는 1.0. 여기서 뉴데이터 1에 여기서 얘가 0.9니까 얘 위로 가야 되니까 목표 값을 1.0으로 잡았고 얘의 목표 값은 2.9 밑으로 가야 되니까 2.8로 잡은 거예요. 2.8. 여기죠. 그래서 뉴데이터 1을 통해 얻은 오차는 어떻게 구하냐? 제가 여기 예쁘게 해놨습니다. 깜짝 놀랐죠? 봐요. 처음에 y는 ax고 케이스 2까지 구한 a의 값은 1.0이고 학습률은 0.4래요. 뉴데이터 1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a의 값은 1이고 그죠? x의 값이 2입니다. 2. 어디 갔어? x의 값이 2입니다. 그죠? x값이 2입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2에서 y는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차는 목표 길이가 1.0이니까 1.0 마이너스 2에서 오차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럼 델타 A는 학습률 곱하기 x분의 오차 해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0.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업데이트 되는 A의 값은 기존의 A는 1.0이었고 델타 A가 0.2였으니까 1 마이너스 0.2 해서 0.8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0.8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 얘는 1이고 2.9래요. 목표값은 2.8이었고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 1 곱하기 0.8. 이 0.8은 여기서 나온 0.8이죠. A 값 0.8 곱하기 1은 0.8이 나오고 그죠? 그러면 오차는 목표 길이가 2.8이니까 2.8 마이너스 0.8에서 2가 나옵니다. 2. 그죠? 이게 오차가 되겠죠. 오차. 그럼 델타 A는 습률 곱하기 x분의 오차 해서 얘를 계산하면 0.8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A는 기존의 A는 0.8 여기서 이 0.8 더하기 델타 A 0.8 해서 1.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풀어보니까 제가 나름 계산을 편하게 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귀찮지만 그래도 나름 계산이 딱 떨어지게 만들었다. 해서 여기 답은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것도 함께 올릴게요. 음,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뉴런의 동작 원리는 전기 입력을 받아 또 다른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죠? 이는 우리가 앞에서 본 분류자 또는 예측자에서 입력을 받아 어떤 처리를 해서 결과를 출력하는 것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했던 대로 뉴런을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경은 선형함수처럼 출력을 일정하게 쭉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를 어떠한 지점이 넘어설 때 점화된다는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잠깐만요. 이거 파일에 새로 만들기 저장하지 않은 네 여기서 신호가 뭐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쭉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뭐 예민한 사람들 뭐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선형함수로 만들 수 없다. 답은 아니오겠죠. 아니오. 아니오. 9번은 아니오네요. 9번. 아, 아니오. 제가 지난 학기 때 어떤 채점했는데 어떤 친구가 학생분이 아니요? 이라고 했나? 그래서 저기 틀리게 나왔다고. 맞는 거 아니냐고 해서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급적 여기 예시로 된 걸로 좀 해주세요. 채점이 좀 편하니까. 그게. 뉴런은 뉴런은 입력 같은 얘기죠. 입력 신호를 특정 분계점을 넣은 경우에 출력 신호를 생성해 주는 함수를 활성화 함수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다양한 활성화 함수가 존재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또는 로지스틱 함수입니다. 그죠? 볼까요? 10번에 첫 번째는 활성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이렇게 등등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드는 뉴런은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 어떻게 처리할까요? 뉴런에서는 각각의 입력을 더해줍니다. 입력이라고 하면 들어있을걸요? 입력. 그리고 그 다음 이 합을 시그모이드 함수의 입력 값으로 여기서도 입력인가요? 그죠? 입력 값으로 전달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입력 값을 이용해 출력을 생성합니다. 입력이 두 개고 근데 이 입력이랑 요 입력은 같은 입력이긴 하네요. 그죠? 실제로 같은 값이고. 네. 볼까? 11번 입력, 1번 입력, 2번, 2번 입력, 3번 출력이었나요? 네, 출력. 뭐 아웃풋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우리가 신경망을 모델링 할 때 왜 꼭 하나의 노드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수업 자료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리고 꼭 필요한 연결이 아니라면 실제로 학습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뭐가요? 가중치가 매우 낮아지게 마련입니다. 뭐요? 연결, 그죠? 꼭 필요한 연결이 아니라면 학습 과정에서 가중치가 그죠? 또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어디 갔어? 잠깐만요. 다음 문제 12번.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입력, 꼭 필요한 연결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두 번째, 학습. 세 번째, 가중치.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음 문제. 아래 그림을 보고 답하세요. 아래 그림을 보고 답하세요. 계층 1에 1번 노드에서 나오는 값은 뭐일까요? 계층 1에 1번 노드에서 나오는 값은 이 문제는 왜 냈냐면 우리가 첫 번째 계층은 입력 계층이므로 입력 신호를 표시하는 것 이외에 뭐 다른 걸 하지 않는다. 즉 여기에서 활성화 함수에 넣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약간 치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입력 계층의 역할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층 1에서 1번 노드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입력 신호 3이죠. 3입니다. 3. 그리고 2번 노드에서 나오는 값은 1이죠. 1이 1로 뿅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층 2에 1번 노드로 들어가는 입력의 합은 3 곱하기 0.1, 1 곱하기 0.3 하면 뭐예요, 이게? 그러면은 0.3 더하기 0.3에서 0.6이죠. 그죠? 맞아. 0.6, 그죠? 계층 2에 2번 노드로 가는 거는 3 곱하기 2, 0.2, 1 곱하기 0.4, 3 곱하기 0.2는 0.6, 그리고 얘는 뭐야, 0.4니까 1이 되겠네요. 1 또는 1.0 이렇게. 네, 이것도 답을 쓸게요. 첫 번째 A번, 1번. 1번은 아유, 귀찮아. 이거 하기 귀찮다는 게 아니죠. 미리 해놔야겠다. 이렇게.
얘는 3 띄고 얘는 뭐였어? 1이었죠? 1 그다음에 0.6 D 1 1 4 다음 문제 음 이것도 뭐 간단하죠. 위의 그림의 신경망에 계층 2의 입력을 구하기 위해 행렬곱을 사용하려고 한대요. 이 그림을 보고 잠깐만요. 취소. 이 그림을 보고 그러면은 일단 마랑 반은 마랑 반 3하고 1.0이죠. 3.0, 1.0 그냥 3일 해도 되고 가나 다라는 0.1, 0.3, 0.2, 0.4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거예요. 그죠? 가나 다라. 다시 0.1 왜냐면 0.1 곱하기 3 해야 되고 0.3 곱하기 1 해야 되니까 1로 들어가는 걸 구하려면 그래서 행렬곱은 얘랑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쓰면서 1 일단 하고 2 3 4 5 6 됐고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0.1 0.4 0.2 0.4 0.1 0.3이죠 0.1 0.3 0.2 0.4 3 1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문제 15번. 문제가 많군요. 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해주세요. 이걸 계산해 갖고 풀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숫자가 좀 틀려요. 그러면은 뭐 그래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풀라고 편하게 풀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여기서 A번은 어딨죠? A. X 히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은닉계층의 입력을 구할 때는 입력계층과 은닉계층 사이의 가중치와 그리고 입력계층을 행렬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I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F까지 됐고 요거 그리고 출력계층의 입력을 구할 때는 요 가중치와 그죠? 그리고 은닉계층의 출력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눈으로 보고 그냥 써주시면 돼요. 눈으로 보고. 이것도 멈추고 제가 답을 잠깐 적고 나서 할게요. 답을 다 써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 음, 다음 문제. 아래 그림에서 은닉계층 그리고 입력계층의 오차를 구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은닉계층의 오차까지만 지금 구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 A랑 B만 아셔도 된다. A랑 B만 아셔도 된다. 음, 아직 우리는 여기까지 안 배웠고 여기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럼 A는 여기 A는 8이 0 잠깐만요. 여기다 할게요. 음, 그림 그죠? 그러면은 2랑 그러니까 W1121이죠. 그러니까는 2 더하기 6분의 2 곱하기 1이에요. 오차가 8. 그러면은 8 없어지니까는 2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2가 되고요. 또 5는 이렇게 가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참 1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뿅뿅 없어지니까 1. 요 정도의 우리 분수의 곱셈은 할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럼 1 해서 3이 나오겠네요. 3입니다. 3. 그리고 일단 써놓을게요. A 3 16번에 1번은 3
2번은 이렇게 암산으로 해도 되겠는데 여기는 2랑 6이니까 8이 여기서 얘가 6 가고 얘는 4 가잖아요. 그럼 10이 되겠네요. 10. 10. 그죠? 암산으로 되죠. 이 정도는. 다음 문제 17번. 17번. 오차를 나누어 분배하지만 차별을 두는 것인데 방법은 더 큰 가중치를 가지는 연결에 더 큰 오차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가중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오차의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다시 첫 번째 1번은 A는 방법은 더 큰 가중치, 두 번째는 더 큰 오차, 세 번째는 그만큼 오차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은닉계층 노드의 오차는 실제 이 오차의 값이 얼마인지에 대한 값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목표값 자체가 없으니까 중간 계산 과정에서의 목표는 없습니다. 그죠? 목표값은 오직 최종 출력계층. 그죠? 8번 문제. 8번 문제는 최종 출력계층 맞나요? 맞죠? 출력계층 노드에 대한 것이므로 그죠? 은닉계층에서의 오차를 맞아. 은닉, 은닉계층의 오차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중간 계산 과정 자체는 아예 목표값이 얻는 거니까. 3번. 학습 데이터들은 최종 노드의 결과값이 가져야 할 목표값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그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아직 안 배운 내용이네요. 안 배운 내용이고, 이 문제는 사실 얘랑 연결되는 거라서, 그죠? 이거 괜히 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그냥 말씀드리면, 학습 데이터들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입력값이 있고 목표값이 아니, 출력값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목표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값을 통해서 우리가 오차를 구해서 여기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차를 분배를 해갖고. 그런데 여기에서의 가중치들은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가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목표값에 대한 출력값으로 오차를 구해서 했지만 얘는 오차가 없잖아요. 그죠? 오차가 없으니까 요거를 나중에 어떻게든 이렇게 퍼즐처럼 조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도 써놓을게요. 학습.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뭐라고 표시할까요? 시험 범위 아님. 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공부하시다가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럼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